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회 직선 토론 자유와 책임. 오늘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네 분 토론자 모시고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왼쪽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로 계시는 전사면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토론자로 한겨레경제연구소 이원재 소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사회 각계가 이 문제를 놓고 뜨겁게 달궜습니다마는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 속에서 잠깐 묻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수면 아래 있을 뿐 곧 언젠가는 튀어 올라올 현안으로 보여서 저희들이 이번 토론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연금 무엇이 의결권에 관련돼서 문제가 됐었고 왜 이것이 문제로 삼아야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재 소장께서 왜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얼마 전에 대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서 경영에 대해서 의견을 강력하게 행사할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논쟁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 논쟁은 특히 이제 청와대와 청와대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뜨겁게 논쟁이 불붙었었는데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잊고 있는 수면 아래로 다시 잠복하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를 생각해 보면요. 내년 3월이면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모두 열립니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하는 우리가 아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주주총회에서 사실 국민연금이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동안 이 이슈가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서 조금 잊혀지면서 그게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정부에서 말한 것과 또 국민연금에서 입장을 밝혔던 것과 같은 입장으로 그들이 지금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요. 지금쯤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 추진 방안을 좀 이야기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실제 이제 실행해야 될 시점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잠복에 있지만 곧 튀어나올 이슈인 게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분 발제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원장께서 발제해 주시죠. 예. 국민연금 규모가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가장 큰 투자자가 국민연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숫자가 103개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연금은 100개가 넘는 큰 기업들의 대주주인 셈이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경영 방식도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약간 오해를 잘못 이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의결권을 행사를 해왔습니다. 2003년하고 2009년의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요. 2003년에 782건의 의결권 행사를 했는데 2009년에 가서는 그게 2003건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의결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결권을 지금 많이 행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이제 기존 경영진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 반대표를 던진 건수도 2003년에는 1.9%였는데 2009년에 가서는 6.4%로 그것도 뭐 거의 한 4배 정도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고 더욱 더 그 기존 경영진의 의사결정 방식, 경영 방식에 대해서 반대표를 더 심하게 던지라고 하는 주문인 셈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과연 국민연금이 그럼 그 어떤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기업들로 하여금 착한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느냐면 이런 그 두 가지 사이에서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2047년, 뭐 2050년 정도 가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바닥이 날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국민들이 내는 것보다, 가입자들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받는 구조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을 잘해서 수익률을 최대한 높여야 그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뒤로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익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점점 앞으로 당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투기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국민연금 투자를 할 때 그 수익률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고려를 하라고 하면 이건 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국민들 주머니가, 미래 주머니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보면 말이죠.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런 의결권 행사 말고도 다른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에다가 투자를 하라든가 그 국민연금 기금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 26조 원, 25.7조 원, 25조 7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부실 공기업들의 이 부채를 상환하고 하는 그런 용도의 투자가 되어 있는, 그건 말이 투자지 사실은 투자가 아니고 뭐라 그러나요? 그 부실 공기업을 구해주고 있는 그런 데로 쓰일 정도로 지금 이미 그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라는 압박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러나 수익률 위주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식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의결권 행사의 원칙도 좀 잡혀지는 게 옳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대체적으로 보면 수익률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건호 실장 발제해 주시죠. 예, 말씀해 주신 발제문의 토대로 해서 제가 이 두 번째 발제를 하면 대략 논점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죠. 저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일반 민간 투자자들이 돈을 내서 모은 일반 펀드, 신탁펀드가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일종의 투자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민간 펀드가 추구하는 목표와 국민연금 기금이 추구하는 목표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죠. 민간 펀드의 목표는 최대 수익률일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은 물론 미래 연금 지급을 위해서 적절한 수익률도 확보해야 되지만 또 전체 국민 경제에서의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서의 일종의 하나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도 국민연금 기금은 그래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세 가지 원칙에 의거해서 운영하라고 지금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려되고 있는 건 국민연금이 기금이 점차 지금 수익 극대화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높은 수익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높은 수익은 반드시 하이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국민 경제 전반을 생각하는 그런 기금 운용, 그런 투자가 필요하고 그러한 면에서 의결권을 새롭게 조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할 때 지금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김 원장님께서는
지금 해가 갈수록 국민연금 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또 반대 표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보면 지난해 혹은 지지난해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공적 영기금이라는 이런 그 위상에 봤을 때 다른 해외의 공적 연기금과 비교해 볼 때는 아주 현저하게 저희가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보더라도 직접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의사 전달이 아니고 이미 그러니까 이루어진 일례로 기업 성과를 임원들이 어떻게 배분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 찬반을 던지는 대단히 소극적인 형태의 지금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의결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의 사이즈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도 크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거지만 또 한 측면에서 우리 국민 경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재벌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 경제의 여러 행위 주체들이 다양하게 자기 의견을 가지고 전체 국민 경제를 조정해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강력한 행위자가 대한민국엔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런 재벌의 지나치긴 사익 추구의 행위를 조정하고 또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농사를 짓는데도 호미, 곡괭이 같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항상 선용되는 건 아니죠. 저도 지금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이 혹은 의결권이 저나 혹은 이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정부의 개입이죠. 이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 보니까 국민연금기금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과제가 있죠. 하나는 지금 현재 잘못된 행태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관여 개입, 이거를 막아내는 일종의 정부로부터 기금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하나의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을 확보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민경제 관점에서 공익적 관점에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 방향의 수립이 필요하고 이 투자 방향의 수립은 지금 국제적으로 새로운 투자의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책임 투자, 사회책임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이 사회책임 경영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분 발제 들었습니다. 지금 발제 들은 걸로 봐서는 타협의 여지나 이 중간점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느낌을 저희가 받는데 자 그러면 논점을 몇 가지 제기해 주신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작은 도대체 국민연금이라는 게 뭐냐, 뭘 하려고 국민연금이라는 걸 만들어 놨느냐라는 거인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냐 아니면은 국민경제 조정자냐, 그럼에 따라서 사명은 뭐냐, 뭐 이런 걸로 지금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연금 가입자들에게는 뭘 줘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도 같이 부수적으로 나오는데요. 성격의 문제, 사명의 문제부터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순서상 맞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발제해 주신 분은 일단 얘기를 들었고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부터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예. 그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그 투자기관들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거하고는 본질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이익 추구가 되겠죠. 다만 누구를 위한 이익 추구냐라고 하는 면에서는 개인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고객들 개인들을 위한 것이고 또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운용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국민연금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주식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 볼 때는 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서 우리 자본시장이 커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의결권을 강력히 행사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적극적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로 먼저 이 토론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국민연금이 한진중공업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5%가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주죠. 이게 이렇게 큰 기업에서는 이제 지분율이 한 5%가 되면 이제 주요 주주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 이제 대표이사가 의사결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진중공업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여전히 이제 갈등이 진행 중이고, 많은 분들이 정리 예고가 됐고, 그거를 못 받아들여서 시위를 벌이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지금도 여전히 이 크레인 위에서 시위를, 농성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분들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한진중공업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진중공업은 굉장히 갈등 상황이 고조되어 있는 예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곳에 산재해 있는 거죠. 아까 김정우 원장님께서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규모가 300억가량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5년, 10년 되면 1700조까지 늘어난다는 추산도 있고요. 어떤 추산에 보면은 30년, 40년 뒤에 3000조가 된다는 그런 추산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인 우리 국민 전체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다 끼치게 됩니다. 그럼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해서 예를 들면 담배 회사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를 제조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은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민들, 가입자들의 돈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펼치겠죠. 근데 그 기업 활동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사회책임 투자를 최소한이라도 국민연금 그 투자에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사명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장기적인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원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합법적인 수단은 국회를 통과한 것이어야 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연금 의결권을 통해서 정책 목표를 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편의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떤 때는 그게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것일 거고, 어떤 때는 무슨 환경시설을 더 하라고 하는 것일 거고, 어떤 때는 또 그 자선기금을 더 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정책적인 목표를 추구를 할 텐데, 그게 그야말로 투자자 몇 사람의 뜻에 의해서 또는 청와대 의사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늘 시시각각 편의적으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저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는 그 기업은 굉장히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들이 다 국제 시장에서 다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다른 나라의 기업들하고 다 어떤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그렇게 해야 할 텐데,
그렇게 그 편의적으로 의결권이 행사가 되고 마치 그 기업의 경영자 CEO들이나 뭐 하여간 그런 그 실무 경영진보다 외부의 그 국민연금 투자자들이 더 경영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입장이 바뀌게 된다면 그 기업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그 2011년 올해죠. 3월 달에 그 우리나라 기업 상장 기업들 주총회를 할 때 그때 현재 그 국민연금에서 주총에 참여해서 의권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행사 내용들 가운데 매우 그 중요한 부분들은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SK와 관련된 이러한 주총에 참여해서 그 재벌 총수들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한 그런 표결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자체가 이제 기업에 대한 지배 구조에 참여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이 자산 규모를 볼 때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인 대기업이고 한편으로는 5% 이상 지분을 갖는 경우에는 또 최대 주주가 됩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이 이사장이 재벌 총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한번 헌법적으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126조를 보면은요, 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아주 간절하게 필요한 경우, 이 한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회사, 기업들의 경영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기는 지금 국민연금이 대기업들의 그 지배구조에 참여하라, 경영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현대차라든가 SK 등에 대해서 국민연금에서 그 회장이죠, 회장. 소위 말하는 총수인데 총수의 이사 선임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업 경영에 대한 통제의 목적이 있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볼 때 앞으로 국민연금의 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위헌의 여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한진중공업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각 케이스별로 국민연금 기금이 자기 지분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의견을 제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마 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정부 정책 목표를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서 실현하자는 게 아니죠. 지금 두 선생님은 굉장히 시장 경쟁이라든지 시장주의 원리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재벌 오너 일가가 특정 기업의 15% 혹은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지분만큼의 자신의 주주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그 다음 다른 민간 기관 투자자가 있다고 치죠. 3% 5%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3% 5%만큼의 역할을 주청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어떤 기업에서는 3% 혹은 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국민연금 기금한테만 3%인데 100%의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3%만큼 5%만큼 주주총회 구조에 맞춰서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그런 시장 원리에 오히려 반하는 주장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그래서 과도한 개입이 아니다. 자기 몫만큼 하는 것이고 그 몫의 행사 방향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최근에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금융 자본의 탐욕에 대한 항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금융을 매개로 한 지나친 수익 추구의 행위들이 지금 현대 자본주의를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경향으로 좀 더 착한 경제, 착한 금융 혹은 착한 경영의 흐름들이 저는 새로 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전혀 시장 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장기 투자를 하고 국민 경제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공적 연기금들이 그런 시장 경제 체제의 일정한 균형적 조정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몫은 자기가 지분을 가진 3% 5%만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고 공정한 개입이지 이게 마치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 단 제가 아까 처음에 발제했을 때 말씀한 것처럼 이거를 정부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배구조를 깔끔하게 독립시키고 국민연금 이해관계자들이 컨센서스를 마련해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한다면 그거에 기초해서 자기 몫만큼 목소리를 내는 건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익률 우선이냐, 공공성 우선이냐 해서 일단 그 성격 규정, 국민연금이 추구해야 될 사명에서부터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얘기해봐야 제 생각에는 합의점 내지는 일치까지도 물론이고 가까워지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아무래도 문제의 핵심은 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어떻게, 얼마나, 어디에 아마 이런 구체적인 강론에서 더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토픽은 정치적 활용 내지는 악용을 과연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논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점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기획위원회 청와대죠. 그리고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고요. 정두원 여의도 연구소장 얘기도 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한 것이 지금까지 보도가 된 거거든요. 제게는 물론 사회주의로 가는 거다라고 뭐 극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현재 수면에 잠복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의 문제, 얼마나의 문제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지금 한진중공업 케이스가 있었고 담배, 무기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구체적인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서로 토론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뭐 지금도 이미 행사를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고 경영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요, 곽승준 위원장이 그 지난 여름에 얘기했던 그런 사태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랬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에다가 제때 투자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폰한테 밀리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들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 실무 경영진의 판단에 대해서 의결권이 직접 관여를 하겠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 운영위원회 그 위원들이 정말 그 전자회사의 경영진보다 시장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지나고 나면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긴박하게 내려지는 그런 결정들을 도대체 어디까지 제3자, 어쩌면 제3자인데 그렇게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펀드라든가 이런 데들이 보면 웬만하면 기업의 실무 의사결정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단 말이죠. 그것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수익률이 제일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국민연금도 저는 그래서 비슷한 원칙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결권, 당연히 국민연금도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 의결권을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정부의 정책 목적이라든가 또는 NGO들의 그 바라는 바를 추구하는 게, 기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의결권 행사냐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예, 그동안 그 국민연금이 이 국민연금에 있는 집행부가 과연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에 있는 집행부가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국민연금의 안정된 수익 보장을 위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문위원회를 둬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그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게 되면 국민연금에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서 의결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4,294건을 그 의권 행사했는데요. 그 가운데 0입니다. 0.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말씀들 하신
국민연금이 형사 책임을 물을 만큼 그렇게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었다, 임무를 해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히려 좀 반대가 된 것 같고요. 더구나 이 그동안의 그 의결권 행사 문제는 위법의 주도 있다. 왜? 그것은 법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했고 그 의견에 결의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논의가 된 한나라당 곽순주 위원장님의 그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저는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국민연금 기금에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게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위원이 있다 그러면 기금 측의 의원이 직접 삼성전자나 대기업에 가서 임원이 되고 이사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왜 그 국민연금 기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회의는 자주 열지는 않습니다. 그 위원회의 역할은 뭐냐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현재 의결권 행사 지침이 있고요. 그 지침에 따라 또 각 케이스별로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이 세부 지침을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주면 지금 실제로 기금을 운영하는 건 국민연금공단이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인데 기금운영본부 내에 전문가로 이루어진 투자위원회가 있고 그 투자위원회가 이게 공적 연기금이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주청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 기금운용 지배구조에서 마련한 지침과 세부 지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만큼 투명하고 민주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라는 게 당사자가 가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런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 경영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계도하는 것이지 직접 들어간다는 게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유엔에서도요. 이런 기관 투자자 공적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그 역할들을 강조하는 그 원칙 협약까지 맺어져 있고 우리나라도 국민연금기금은 작년에 2010년에 거기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공적 연기금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뭐 활동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인발브먼트 한다는 것이 지금 국제적인 스탠다드로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독 한국에서만 국민연금 기금이 가진 자기의 그 권리만큼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저는 그러기 때문에 곽순종 위원장이나 뭐 정두원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한 발언 그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정치적 독립성이 문제인데 바로 정치권에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여기에 효과를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열리는데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이 법에서 정한 그 기구 자체가 이미 유명무실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국민연기금의 그 의결권 행사가 소위 말하는 독립돼 있다라고 표현하기 매우 어렵다. 특히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기도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사실관계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이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연금 수령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국민연금엔 두 개의 큰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연금을 수령하고 배분하는 조직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조직이 있고 지금 오건호 실장이 말씀하신 기금운용본부가 있습니다. 여기 펀드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이 투신운용사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 업계를 리드하는 금융권의 투신운용사에서 여러 국민들 펀드 맡아가지고 운용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여기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운용을 하는 거고 이분들이 뭐 어떤 경우에는 주식을 직접 운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외주를 줘서 일반 투신 운용사, 자산 운용사에 외주를 줘서 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비전문가들이 막 아무 기업에나 투자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구조는 일단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저 사회자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얘기하자고 한번 그 말씀하시는 저는 요걸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신한은행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은행장을 뭐 누구를 뭐 선임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냈던 하나의 그룹이 일본인 주주들이었습니다. 이제 제일동포 주주들인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신한은행의 지분율하고요.
국민연금이 신한은행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분율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가입해 있는, 우리 국민들이 낸 돈으로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일본인 주주들은 일본에 계시는 일본인들의 돈으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은행장을 선임할 때 일본인 주주들은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 의사 결정을 합니다. 이사를 자기들이 선임을 하고요. 실제 거기 이사가 있고, 이사가 있으니까 세부적인 기업 의사결정에도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뭐 스마트폰을 내든지 말든지 하는 문제,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이런 상품을 낼지 말지 전략적 방향 뭐 이런 것들에서 의견을 내죠. 그러니까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전혀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지.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의사결정에 개입을 할 때 국민연금의 직원이 삼성전자에다가 너희들 스마트폰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다만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뭔가 이야기해 줄 만한 이사를 보낼까? 보낼 수 있을까? 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일본인 주주는 이사를 보낼 수 있고 국민 주주는 이사를 보낼 수 없다는, 뭐 이거는 참 이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치금융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관치금융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되게 그 합의들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환위기 때도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근데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을 보면 뭐 금융위원회 위원장 하셨던 분, 뭐 이런 분들이 가서 그걸 다 실무를 컨트롤하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면 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아무튼 관치금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기금 운용에 관여를 하게 되겠죠. 그럼 공무원들을 거기서 빼면 또 어떻게 될까? 저는 10중 8구는 그러면 시민사회 세력, 그 NGO 단체들로부터 거기서 사람들이 그 경영진이 나오고 그렇게 될 것 같다. 또는 그들이 미는 사람들이 되거나.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 기존의 정치권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바로 정치인 것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시민 세력들이 그 청와대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시민사회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다 정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정치가 그 대한민국 최대의 독점 자본인데 지금 이게. 그 최대 독점 자본을 컨트롤하게 되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일본인 주주들이 그 컨트롤을 했다라고 신한은행 거기에서 이제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아무튼 수익률 추구인 것이죠. 근데 정부를 대표해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수익률이 아닌 어떤 다른 요인이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요,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하고 의결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모아져서 전달된다고 했을 때, 그럼 가입자들의 의견이 총괄적으로 반영된 그 의결권 행사와 지금 재벌 대기업의 오너분이 막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자, 오너의 의결권 행사는 항상 선이고 자신의 지분만큼 행사하고자 하는 국민연금 기금의 행사는 이게 악입니까? 혹 만약에 뭐 이해관계자들, 가입자들이 의견을 제출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든 아까 신한은행에서 자기 지분만큼 목소리를 낼 때 삼성전자를 망하게 하려고, 신한은행을 무너뜨리려고 과연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연금 기금도 자신의 투자자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또 적절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애초 처음부터 지금 가입자들이나 혹은 시민사회에서 개입하게 되면 기업이 망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하나의 펀드의 주인으로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까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에서는 분명히 정치적 동학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가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부실 공기업에다가 26조 원을 투자를 했단 말이죠. 이런 일이 늘 발생하고 훨씬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 정부가 이미 300조 원이 넘는, 1년에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 목적을 추구를 하려면 그걸 하면 되는 거고, 다른 기금들도 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익률, 그러니까 그 가입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줘야 되는 그거를 또 이용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부분적인 부실 공기업 투자 그 어떤 걸 사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연금기금 운영 보고서를 보면 25.7조 원이라고 하는 게 공기업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공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부실입니까? 그럼 공기업은 지금 상장된 공기업의 여러 지분들에 대해서 기관 투자들도 가지고 있고 국민들도 투자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 다 지금 부실 공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미 자본시장에 국민연금기금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지분도 갖고요. 국채도 갖고 국공채도 갖고 또 일반 삼성전자든 아까 신한은행이든 민간기업의 지분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산 형태로 주식이든 채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고 채권은 보장된 수익률 그리고 주식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금 그 좋은 주식들에 많이 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지 그 대상이 공기업이라고 혹은 뭐 어떤 기업이라고 해서 그거를 부실 공기업이고 뭐 공적 자금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죠. 이미 자본시장에서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재벌 총수하고 이 정치인하고 특히 이제 연금공단 이사장 비교하면 누굴 더 신뢰할 수 있느냐, 더 신뢰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벌 총수를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평가가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총수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신뢰도는 이미 시장에서 주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실은 국민연금 관련된 이사장님에 대한 신뢰도 평가는 계속 안 나오죠. 최근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최근에 안철수 신드롬 많이 나왔죠. 이것은 현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케이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벌 총수는 계속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계속 평가해주지 않아요. 그것은 정치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이번에 한나라당에 대해서 결국은 이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불신의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볼 때는 저는 우리가 정치인이 결국은 총수로서의 주의에서 투자하고 시장의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도 불신을 갖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제가 좀 네. 그래서 저는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임원구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럼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는 아까 재벌 회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항상 살아남는 재벌은 있죠. 98년 저희 금융위기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 재벌의 무분별한 투자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우가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재벌 회장님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이 자신의 의결권 행사하게 되면 무조건 부정적인 이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저는 재벌 회장님에 대해서는 또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회장님이 그 지분만큼 행사하는 걸 용인하듯이 또 국민연금기금도 자기만큼 행사하는 걸 용인해 달라는 겁니다. 서로 판단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민주적인 것이지 왜 한쪽에 대해서는 무조건 존중하고 한쪽에 대해서는 그걸 억압하려고 하시죠? 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마음을 먹으면 모든 기업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우려를 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연금이 분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뭐 그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3개 내지 4개로 분할을 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1, 국민연금 2, 국민연금 3.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중에 어떤 국민연금은 뭐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닌 데도 있고 그럼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아서 가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국민들은. 그리고 가입자들 중에는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원하는 가입자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가입자들도 있을 테고 다 그럴 텐데 이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하나로만 통일을 해야 되니까. 네. 연금 분할 문제는 이따가 개선 방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신한은행 케이스하고 재벌의 문제 가지고 양측에서 논란을 벌이셔서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문제 포인트가 뭔지 좀 짐작이 갑니다. 성격이 조금 다른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건 한진중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경우에는
개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문제, 그 정치적 활용, 악용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네덜란드, 사실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한테는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에 그 APG라는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그 유럽계 연기금들의 돈을 상당히 많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아마 자산 규모가 몇백조 규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조 원이 확실히 넘는 규모인데요. 그 연기금에서 재작년 말께에 삼성전자에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삼성전자의 IR, 그러니까 주주관리 담당자 앞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때문에 사망한 그 사람들이 있다는 그 보도를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APG는 물론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죠. 네덜란드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가 한국의 반도체 공장에서 벌어진 어떤 노동자의 안전사고하고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거기에 대해서 몇 차례 해명을 했는데 부족하다고 계속 채근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기금이라는 이 자산의 운용의 성격 때문인데요. 이 네덜란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환해줘야 될 게 한 30년 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1년 뒤, 3년 뒤에 회수를 하는 것과는 달리 이 기업이 정말 영속적으로 경영될 수 있는 기업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기업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주고 있느냐와 관련된, 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도 이 기업이 당장 돈 버는 데는 조금 손해가 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영속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 경영 철학과 태도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 사태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공적인 연기금이 이 사태를 이 한진중공업이라는 기업의 주주를 참여하고 있다면 이것을 공적인 연기금이 보는 태도는 개인 투자자가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가 내일이라도 팔 수 있는 사람이 보는 태도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최소한, 그러니까 뭐 지금의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예스냐 노냐를 판단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관점으로 그 그렇죠. 투자 대응을 봐야 된다. 케이스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화란의 연기금 케이스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지배구조가 기업들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장화성 펀드, 라자인가요? 그 이름이? 그 장화성 펀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장화성 펀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이고, 또 좋은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주로 또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죠. 이게 뭐 구체적으로 저는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다지 이렇게 커지질 않고 있는 걸 보면 일반 투자자들이 별로 거기에서 가능성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돈이 안 몰리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배구조를 투자자가 어떻게 관여를 해가지고 크게 좋게 만들 여지도 별로 없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국민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관여를 해서 그렇게 크게 뭘 좋게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다른 정책적 목적을 추구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소장님께서 기업의 영속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예, 기업 영속적으로 가야 되죠. 근데 도대체 그 기업에서 누가 제일 그 기업의 앞날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할까? 아마 오너들 아닐까요? 그러면 자손들한테도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테니까, 그건 아마도 단순히 뭐 5년, 6년, 10년 정도가 아니고 20년, 30년까지도 반드시 내다보고 있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기업의 영속성을. 근데 그러니까 걱정할 것은 연기금이 투자를 할 때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들어가겠지만 아마도 다른
사회적인 목적, 사회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 그 뭐 자선을 많이 하게 한다든가, 뭐 아무튼 뭐 예술에 투자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예. 한진중공업 네. 말씀하시고 연기금에서 경영 참여하는 게 어떠냐. 네, 지금 비슷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지금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한진중공업이 겪고 있는 그 노사 갈등 문제는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경영의 회사의 경영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노사 간의 문제에 대해서 연기금이 참여해서 결국은 지배구조에 참여해서 의사결정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가기관, 특히 정치인들이 의사결정할 때 보면 많은 부분들이 합리성보다는 그 정권 유지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거와 이 국민들의 표와 따라서 많은 결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볼 때 한진중공업 하면 우리나라의 그 조선을 비롯한 이 중공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사업체입니다. 근데 그 회사의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자칫하게 되면 이 표심에 따라서 표심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 위에서 그 운명이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국민연금이 한진중공업 사태에 참여해서 의사결정하는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의견을 네, 말씀 간단하게 하시죠.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을 비롯해서 기업 CEO들께서 기업 경영할 때 적용하는 원칙이 지나치게 수익 극대화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기금이 한진중공업에 참여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입자들의 돈이 있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의 기업의 성장과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지금 이취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게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를 복합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저는 이런 게 지금 예를 들면 만약에 한진중공업은 뭐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일종의 수익 극대화 경영이라면 국민연금 기금은 일종의 사회책임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사회책임 경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한진중공업 경영진이 하고 있는 지금 현 사태에 대한 대응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대응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다 국민연금 기금이 자신의 몫만큼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추가드리면 이거 한진중공업을 위한 겁니다. 지금 한진중공업이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사회 내에 자기의 주주들 내에서 전혀 이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갈등이 외화되면서 사회적 파란을 일으키고 지금 제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태가 왔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사회책임 경영 원칙을 가지고 이사를 한서 가지고 있었고 이사회 안에서 충분히 이게 이루어졌으면 이렇게까지 거칠게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민간 기업 시스템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공기업화 될 텐데 공기업하고 비슷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애초에 우리가 민간 기업 시스템을 두는 이유는 삼성전자를 민간 기업으로 하고 현대자동차를 민간 기업으로 하는 이유는 수익 추구를 하라는 거거든요. 공기업이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모든 기업들이 다 공기업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한국이 과연 이게 자본주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드는 거죠. 네. 네, 지금 신한은행 케이스하고 재벌 일반적인 문제, 한진중 케이스 세 케이스를 들었는데 합치점을 찾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 수익성 문제, 민간 자율의 문제에서 탁 걸려가지고요. 더 이상 진전이 없는데 일단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